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폭염 중대 경보가 나오던 어느 날 땅만 쳐다보고 걷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녹을 것 같았던 뜨거운 여름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순간 배수구 덮개 틈 사이로 작은 풀과 마주했습니다. 깊이 닿으려면 결국 스스로 뚫고 나가야 한다. 안녕하세요. 마법의 성님의 초록나무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나무 곁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러분은 뜨거운 여름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시나요? 유독 뜨거웠던 날씨만큼이나 저에게는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던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는 저번 주에 비해서 시원했지만 저번 주엔 정말 더웠었죠. 무료 강의를 들으러 낯선 지역에 가기도 했고요. 오랜만에 코드 맞는 분들과도 함께 했고 세월을 품은 언덕 위의 낡은 건물 카페에 앉아서 밀크티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길바닥에 배수구 덮개 틈 사이로 고개를 내민 작은 풀들을 보면서 감동받으며 잠시 생각에 잠기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전혀 상관없는 4가지 순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 하루를 정리하다 보니 신기하게도 하나의 이야기로 모이더라고요. 오늘 초록나무 라디오에서는 제 발걸음 끝에서 건져 올린 4가지 풍경을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편안한 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잠들기 전 귀를 기울여 주세요. 마다 6시 내 고향, TV는 사랑을 싣고 등 수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오랫동안 국민의 사랑을 받아오셨습니다. 현재는 라디오 프로그램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를 진행하며 시간을 내어주신 이금희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금희 아나운서님의 강의장이었습니다. 강의 주제는 한마디 말로 우리는 이었어요. 강의장으로 향하던 길은 그야말로 찜통 더위였는데요.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고 아스팔트의 열기가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이 날씨에 내가 어딜 가고 있나 싶은 생각도 스쳤지만 시원한 강의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짓말처럼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며 아나운서님이 청중들에게 건넨 첫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더운 날 여기에 와 계신 것만으로도 지금 아주 잘 지내고 계신 겁니다. 자신이 내가 아프거나 내 주변 가족이 많이 아프다면 오늘 이 자리에 결코 오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덥지? 일이 왜 내 맘대로 안 풀릴까 하며 온갖 불평과 불만을 하잖아요. 뉴스에서 40도가 넘는 폭염이라고 연일 보도가 나와도 내가 2발로 꿋꿋이 걸어서 듣고 싶었던 강의를 들으러 올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냥 별일 없이 흘러가는 하루, 내 몸과 마음이 온전하게 움직여주는 이 평범한 하루가 실은 얼마나 기적 같고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어 1시간이라는 시간은 정말 순삭처럼 지나갔는데요. 프로는 역시 다르더라고요. 수십 년 동안 아나운서로 살아온 그 깊은 시간이 말 한마디 쉼표 하나에 고스란히 묻어나는 강의였습니다. 군더더기 없고 물 흐르듯 유려한 아나운서님의 강의는 정말 단 1초도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전해주신 핵심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관계는 대화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대화의 밑바탕에는 공감과 소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
사실 저도 늘 머릿속으로 생각하던 이야기 테마였는데요. 뭐든지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목소리로 소통하고 대화한다는 것, 정말 중요한 것. 이번에 이금희 아나운서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을 울리는 팍 느껴졌습니다. 말은 역시 텍스트를 넘어 숨결과 표정을 담아 직접 주고받아야 온전히 통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금희 아나운서님의 목소리 정말 너무너무 좋았답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도 이어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마음의 결이 같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은 어제 만난 것처럼 편안하잖아요. 갑자기 어떤 것이든 갑자기 무언가를 하더라도 음료를 먹으면서도 이야기도 저절로 이어지고요.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계속 피어오르죠. 그날은 햇볕이 유난히 따가워서 눈이 부셔 바닥만 내려다보며 걷고 있었는데요. 그 길 한편에서 제 시선을 사로잡는 작은 풍경 하나를 만났습니다. 배수구 덮개, 무거운 차가운 쇠창살 사이로 초록빛 풀이 틈새 사이로 여기저기 삐져나와 있는 걸 봤어요. 하마터면 밟고 지나칠 뻔한 그 작은 생명들 앞에서 저도 모르게 걸음을 뚝 멈췄습니다. 그리고 살짝 발을 비켜서 그 풀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는데요. 흙먼지조차 제대로 닿지 않을 것 같은 그 배수구 밑에 어둡고 좁은 틈을 뚫고 올라온 생명력. 그날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부러웠던 건 바로 그 풀의 힘이었습니다. 강인하게 뚫고 나오는 힘.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무거운 배수구 덮개를 가로막고 있어도 뿌리 내릴 수 있는 곳이라면 결국 스스로 뚫고 올라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빛을 향해 길을 내는 그 풀을 보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앞을 가로막은 무거운 일들 앞에서 스스로 뚫고 나갈 용기를 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꼭대기 언덕에 자리한 오래된 카페로 향했습니다. 부산 초량 이바구길을 쭉 올라가다 숨가쁘게 올라가 만난 그곳은 1941년에 지어진 건물의 뼈대를 그대로 간직한 공간이었어요. 삐걱거리는 낡은 목조로 된 바닥과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마치 시계바늘이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간 듯 시간이 살짝 어긋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천장에는 세월이 남긴 금이 가 있었고 낡은 나무 바닥은 발을 디딜 때마다 삐그덕 소리를 내더라고요. 낡은 벽면, 오랜 세월을 버텨낸 기둥, 그리고 흑백 사진 속에서나 볼 법한 일본식 창틀까지 이곳의 시그니처라는 우유 밀크티 한 잔을 카페 바닐라 밀크티 한 잔을 받아들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밀크티를 천천히 한 모금 넘기며 낡은 나무 기둥을 바라보는데 문득 가슴 깊은 곳에서 질문 하나가 떠올랐어요. 1941년에 지어졌으면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피난민들이 빽빽하게 모여 살던 한국 전쟁의 시절도 지나오고 사람들은 이 가파른 언덕 위에서 어떤 하루하루를 보냈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 공간에 앉아 있는 동안
저는 단순히 차를 마신 게 아니라 지나간 시대와 그 시대를 버텨낸 사람들의 숨결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책이나 사진으로만 보던 역사는 차갑지만 이렇게 시간이 훌쩍 지나 직접 그 자리에 서서 낡은 나무를 바라보고 공간의 공기를 호흡할 때 비로소 그 세월이 온전히 만져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닿았던 곳은 책과 글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김겨울 작가님의 북토크 현장이었습니다. 현재 라디오 코너를 맡고 계셨고 박사 논문 쓰는 중이셨는데요. 작가님 강의는 마치 깊이 있는 인문학 수업을 듣는 듯 정갈하고 차분했습니다. 2시간 동안 이어졌는데 어릴 적 책과 사랑에 빠졌던 순간부터 우리가 왜 이 복잡한 세상에서도 여전히 활자를 읽어야 하는지까지 2시간 동안 조곤조곤 풀어내 주시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 마음에 가장 깊이 꽂혔던 한마디가 있었어요. 아무리 AI가 발달하더라도 AI가 몇 초 만에 그 책을 요약해주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직접 책을 펼치고 한 문장씩 읽어나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약본이 아닌 문장과 문장 사이를 직접 건너갈 때 비로소 작가의 진짜 의도와 작가와의 과정들을 긴밀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 그 부분은 정말 저도 공감 100배였습니다. 저도 책 읽다 보면은 급하게 목차만 읽어볼 때가 있기도 하고요. 급할 땐 누가 요약한 것을 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을 때에 나만이 느끼는 그 느낌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책 마지막 장을 끝내고 그 한 권의 책을 덮을 때 그 느낌, 책 속에 푹 들어갔다가 빠져나온 그 순간의 느낌은 남이 요약해 준 것, AI가 요약해 준 것보다도 내가 직접 읽고 몸으로 느낀 그 감동은 그 배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누군가가 요약해 준 3줄짜리 글로는 결코 그 책의 온도를 느낄 수 없어요. 내가 직접 페이지를 넘기며 고민하고 감동받은 문장 앞에서 멈춰서고 작가의 문장에 밑줄을 그어가며 연필로 몇 자 끄적이면서 책과의 대화, 그 시간만이 온전히 나의 생각과 책과 작가의 생각과 교차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 역시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읽어줄 수 없다는 사실, 다시 한번 이금희 아나운서님의 강의, 그리고 길바닥 배수구 덮개 틈새를 뚫고 나온 작은 풀의 강인한 힘, 마음 맞는 사람들과의 대화, 세월의 덮개가 앉은 이바구길의 1941년 카페, 그리고 책을 직접 읽는 행위의 소중함을 말하던 김겨울 작가님의 북토크까지 모두 장소도 만난 사람도 나눈 이야기도 전혀 다른 조각들이었지만 하루의 끝에서 이 4가지 조각들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단단한 뿌리도 흘러간 역사도 책 속에 담긴 지혜도 그 어떤 것도 남의 손을 빌리거나 겉핥기로는 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부딪히고 내 발로 걷고 내 가슴으로 느껴야만 비로소 깊은 곳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법의 성님의 초록나무 라디오가 여러분의 마음에 띄우는 이번 주의 문장은 이것입니다. 깊이 닿으려면 결국 스스로 뚫고 나가야 한다. 오늘 하루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 같은 막막함이 있다면 그 틈을 비집고 올라온 잡초 풀 한 포기처럼 여러분만의 힘으로 담담하게 뚫고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길 위에서 어떤 소중한 문장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이곳 마법의 성님의 초록나무 아래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혹시 하루를 보내다가 문득 마음에 남는 순간 있으셨나요? 좋은 책의 한 문장일 수도 있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길 위의 풍경일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런 순간들을 매일 하나씩 문장으로 정리해서 들려드리고 있어요. 그날 다른 이야기, 매일 다른 일상의 조각들이지만 결국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되는 게 이 채널의 방식인데요. 책을 읽은 날, 전시회를 본 날, 그냥 걸었던 날 등등 소재는 매일 다르지만 마지막엔 늘 오늘의 문장 하나로 마무리됩니다. 편하게 틀어놓고 들으셔도 좋고 여러분의 하루도 오늘의 문장 하나로 정리해보고 싶으시면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마법의 성님의 초록나무 라디오였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